자, 이번 시간에는 섹션 24번. 자, 스위치2 파트, 스위치2 시트 메탈, 그리고 밴드 테이블과 전개장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파트 환경과 시트 메탈 환경을 서로 전환하면서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새로운 템플릿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ISO 파트 환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존에 보셨던 파트 환경입니다. 자, 파트 환경에서도 시트 메탈 환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버튼 눌러주시면 중간에 스위치2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시죠? 그 옆에 보시면 자, 지금 현재 파트 환경인데 이 환경 그대로 시트 메탈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면은 자, 시트 메탈 환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죠. 다시 파트로 가시려면 스위치2 파트 선택하시면 다시 파트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트 환경과 시트 메탈 환경을 자, 왔다 갔다 넘나들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립 코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이제 시트 메탈로 이제 대부분 이제 판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파트 모델링을 했을 때, 자, 그 파트 모델링 한 데이터를 시트 메탈로 가져와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시트 메탈 환경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 현재는 파트 환경으로 전환해서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자, 돌출을 하고 컷아웃 한 다음에 드라프트 구별을 주고 그 다음에 쉘 작업을 적용했네요. 자, 속이 텅 빈 상태. 자, 두께는 아마 3mm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파트 모델링을 먼저 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저희는 시트 메탈로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버튼. 자, 스위치2에서 시트 메탈로 전환하시면 되겠죠? 자, 환경은 시트 메탈 환경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형상은 파트 모델링 환경이죠? 모델 데이터입니다. 아직까지 파트 모델 데이터인데, 이거를 시트 메탈 형상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건 어디냐면, 자, 어플리케이션 버튼. 자, 중간에 보시면, 트랜스폼 투 시트 메탈 형상으로 바꿔준다는 뜻이죠. 자,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 첫 번째, 자, 기준이 되는 면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립 코너, 자, 립 엣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립 엣지 같은 경우는 미리 여기서 지정을 하셔도 돼요. 저희 보시면은 여기 투밴드 코너 쪽 제일 밑에 립 코너라는 명령 있죠? 이 명령을 먼저 지정하시고 적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여기서 바로 지정하셔도 문제는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기준면을 여기 윗면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러 메시지가 하나 뜨죠? 자, 립 코너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뜨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그냥 확인 누르시고, 자, 두 번째 단계, 립 엣지 단계로 가서 원하는 지정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시트 메탈 형상을 만들려면 이런 코너들은 서로 쪼개져야 되죠? 두 개의 면이 서로 전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쪼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립 코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립 코너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쪼개질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죠. 자, 찢어질 모서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다 되셨으면 체크. 그럼 자기가 스스로 솔리드 엣지가 알아서 이렇게 시트 메탈 형상으로 체인지를 해주죠. 자, 한번 바로 전개를 해볼게요. 자, 툴즈에 자, 전개 환경 가서 기준 잡고 원점 잡아주시면 바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복잡한 형상, 좀 까다로운 형상들은 오히려 파트 모델링 한 다음에 그걸 시트 메탈을 가져와서 트랜스퍼 시키고 그걸 전개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 가지 예제를 좀 더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예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는 시트 메탈이었는데 파트 모델링 환경에 와서 지금 요 파트 모델링을 작업을 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돌출을 먼저 하고 그 위에도 돌출한 다음에 쉘 작업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두께 3mm만 남기고 안쪽을 싹 파낸 예,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자, 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한번 전개를 해보죠. 자, 일단 자, 시트 메탈 환경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를 할 텐데 자, 여기서는 좀 문제가 생길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모서리, 네 군데의 모서리는 잘릴 부분이 맞습니다. 찢어질 부분이 맞는데, 여기는 어떻게 연결할 만한 뭔가 요소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스케치를 미리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를 요 윗면에다가 하나씩 그려 넣은 거죠.
자, 이 스케치도 립 코너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트랜스폼. 자, 기준면 윗면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물어보죠. 자, 립 엣지를, 자, 요 스케치도 같이 포함해서 여기까지 쪼개진다. 요 모서리는 이 스케치를 따라서 여기까지 쪼개진다. 자, 이렇게 모서리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선택이 됐죠? 체크. 피니쉬. 자, 스케치를 잠깐 하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위치에서 쪼개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전개해 볼까요? 자, 전개 환경 가서 뭐 기준 잡고 원점 잡아주시면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아주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다. 근데 시트 메탈로 하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파트 환경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환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그림에 보시면 8-195번부터 198번까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하는 거는 8-200번, 201번까지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밴드 테이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제를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시트 메탈로 형상 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밴드 테이블을 작성할 텐데 밴드 테이블이 뭐냐면은 절곡에 대한 순서를 리스트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어떤 부분을 먼저 절곡을 하고 어떤 부분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순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솔리드 엣지에 뭐 밴드 테이블 명령이 있어서 자동으로 순서를 잡아주긴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솔리드 엣지 맘대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사용자가 한 번쯤은 검토해보고 순서를 좀 재조정하는 게 한 번쯤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툴즈에 보시면 자, 어시스턴트 쪽 그룹에 보시면 밴드 테이블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뜨면서 자, 밴드된 부분마다 절곡된 부분마다 넘버링이 하나씩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첫 번째 가공하는 밴드 부분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솔리드 엣지가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이 순서를 이제 사용자가 임의대로 이제 편집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번을 7번보다 좀 나중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1번을 선택하시고 순서를 무브업, 무브 다운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임의대로 변경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밴드 테이블에 나오는 정보는 일단 시퀀스, 작업에 대한 순서가 나타나 있고요. 뭐 피처 이름인데 이거 뭐 모르셔도 상관없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반경 R값, 펀치 R값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션, 아래쪽으로 접을 것이냐, 위쪽으로 접을 것이냐, 그 방향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전개도를 뜨게 되면은 전개도 상으로만 봐서는 얘가 위로 접을 건지 아래로 접을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밴드 테이블에서도 그 정보가 나타납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이 데이터는 나중에 도면에서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도면까지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자, 적용은 끝났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도면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전개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전개도가 뜹니다. 이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바로 도면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크리에이트 드로잉. 자, 도면을 만들겠다. 자, 템플릿 선택하시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개도를 나타낼 거기 때문에 자, 옵션에 가서 자, 전개도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쪽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도면 환경 쪽 동영상 상자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 그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은 2배로 되는데 좀 큰 것 같네요. 1.5배 정도로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전개도가 들어왔고요. 자, 여기다 이제 테이블을 이제 만들 겁니다. 자, 도면 환경에 보시면은 자, 밴드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적용할 도면표를 선택하시면 자, 이쪽에 자동으로 밴드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밴드 테이블 이름에 시퀀스 넘버 쭉 들어가 있고요. 밴드 R값, 각도, 그 다음에 디렉션 방향. 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자, 도면 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1번, 자, 3mm R 값이고 90도 절고 아래쪽 방향으로 절곡을 한다. 이런 정보들이 쭉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위치 바꾸실 수도 있고 브레이크 라인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 이렇게 옮겨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도면 뷰에 자, 밴드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밴드 테이블까지 보셨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자, 실제로 전개장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냥 제가 전개장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그냥 넘어왔는데, 자, 이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픈. 자, 플랫 패턴이라고 해서 제가 예제 파일을 넣어놨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시트 메탈 작업이 되어 있는, 자, 모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뭐, 탭 명령부터 해서 쭉 플랜지들 작성하고, 구멍 뚫고, 또 플랜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 패턴을 준다든가, 루버를 작성해서 또 패턴 한다든가 미러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트 메탈 형상을 모델링을 한 거죠. 다 작업이 됐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전개를 뜰 겁니다. 자, 전개도를 만들어 보죠. 자, 일단 툴즈 탭에 가시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얘가 ODD 환경이죠. 전통식 모델링 방식입니다. ODD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플래튼, 자, 전개도 환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 작업하는 환경과 전개도 작업 환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플래튼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지금까지 작업했던 건 ODD 환경에 있는 피처들이고요. 지금 저는 이제 전개도 환경을 넘어왔기 때문에 플랫 패턴이라고 하는 그룹이 따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플랫 패턴이라는 아이콘이 선택이 되는데 이게 전개장을 뜨겠다라는 그런 명령이거든요. 나중에라도 뭐 명령이 종료됐다면 언제든지 툴즈에 가서 자,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준을 일단 뭐 그 타평면, 위쪽 평면에 배치될 기준면하고 그 다음에 원점 선택하시면 끝나거든요. 자, 기준면을 여기를 선택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 선택합니다. 자, 모서리 선택할 때 보면 이렇게 포인트가 나타나죠. 이 포인트가 XY축 원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모서리가 X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작업 평면에서 자, 위쪽에서 볼게요. 자, 작업 평면 여기 있죠? 제가 선택했던 면에서 선택했던 모서리가 X축이죠? 거기에 포인트가 XY축 원점으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전개도를 뜰 때 제가 원하는 방향, 그 위치를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가로로 한번 눕혀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랫 패턴. 이번엔 우측면을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우측면이 기준이고, 얘가 원점이다. X축이고, 여기가 원점이다.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선택했던 면이 XY 평면으로 배치가 되고요. 선택했던 모서리가 X축, 그 끝지점 포인트가 XY축 원점으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전개도를 뜨실 때도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배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 자, 전개도에서는 소성 변형 쪽, 자, 다시 말해서 여기 딤플부터 해서요. 이런 소성 변형에 대한 부분들은 전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만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실제로 이제 플랜지 같은 이제 절곡에 대해서 적용된 내용들만 전개도가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전개장 생성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Save as Flat이라는 명령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대부분 전개도 작업을 하시면 이거를 이제 뭐 그 실제 재단하는 작업을 이제 거치셔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 쓰는 데이터가 이제 DXF 파일을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솔리드 엣지에서 DXF 파일로 바로 전개도 모양을 바로 떠서 이제 넘겨주는 그런 기능이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전개도 작업을 하셨으면은 자, 전개장 작업을 하셨으면은 다시 그런 세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버튼. 자, Save As에 가시면 Save as Flat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DXF 파일로 바로 변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택하시면 바로 넘어가죠. 자, 전개도 작업을 한번 했기 때문에 다시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DXF 파일로 만들어준다. 저장 경로 선택하시고요. 옵션에 가서 보시면은 자, 레이어 관리도 가능하고 뭐 밴드 데이터도 뭐 넘길 수가 있답니다.
폰트에 대한 설정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센터라인의 경우는 이제 절곡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센터라인으로 표시가 될 텐데, 얘가 아래쪽을 절곡되는지 위쪽을 절곡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뭐, 라인 타입이라든가 색상 같은 걸 다르게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OK 하게 되면 얘가 DXF 파일로 저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자, 전개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이 내용을 잠깐 삭제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디드로 환경 가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전개도를, 자, DXF 파일로 한번 바로 저장을 해보죠. Save as flat. 이때는 물어보죠. 자, 전개도 작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면 잡고, 자, X축과 원점 선택하는 단계를 물어봅니다. 기준면 잡고, 원점 선택하면은 그제서야 어느 위치에 저장할 것인지, 예, 물어보게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전개도를 하시게 되면 이런 설정 다시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섹션 24번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시트 메탈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쭉 살펴보셨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PMI 쪽 3차원 모델 데이터에서 치수 기입하는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